그러면은 이렇게 큰 이득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이제 통일만 되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거가 적어도 4가지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통일이 된 다음에 남북 소득 조정하는 그 기간에는 그 10년 동안에는 경제적으로만큼은 남북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 관리라는 게 조금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경제적인 연방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뭐 그건 어떻게 해드려도 좋은데 내용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는 단일화를 금방 시켜가되 경제 문제 한에서는 10년 동안에 남북 소득 조정 기간 동안에는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지. 만일 그냥 독일처럼 섞어놓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저쪽 체제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이쪽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훈련을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전부 하나하나 불러 따로따로 이걸 하려고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전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나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부 그냥 일시에 섞여져 버리면은 그러면 저쪽에서 그동안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좀 올려줘야 된다 그러는 데서 이걸 어떻게 추출을 해가지고 따로 해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나가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관리하는 거가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군사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대략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 GDP의 한 3% 매년 이렇게 이제 군사비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만큼은 좀 그동안엔 그걸 줄여야 우리가 제대로 경제를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상한 거가 우리도 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네들 총소득의 한 1% 정도를 이제 자위대를 유지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이제 써온 걸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그 통일을 10년 동안은 우리 GDP 한 1% 정도로 해서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위험에 닥치지 않고 그리고 외국의 강대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무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1%를 묶여둔다 그러면은 우리 GDP에서 그동안에 쓰던 거에서 한 2% 정도를 우리가 절감을 해서 우리 경제 발전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남북의 그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분리 관리 그리고 군사비를 그렇게 10년 동안 최소한도 그 다음에는 또 좋아요. 뭐 늘려도 좋고 줄여도 좋지만 최소한도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북쪽에 필요한 그 실물 자본을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럼 남한 경제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은 뒤에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물자를 이제 우리한테 공급하느라고. 근데 지금 북한에 필요한 이 실물 자본을 공급하는 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 이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이걸 여기서 전부 생산해서 저걸 한다 그러면 남쪽은 정신 없어요. 생산하느라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측의 경제 성장이 거의 11% 내외 정도로 올라가는 그 중심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도록 그냥 가만히 있다가 통일이 되면 우리 건 우리가 할게 그러고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한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자기네들도 뭐 할 때 입찰을 한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구도로 가니까 통일이 됐을 때 우리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조해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좀 지켜만 봐달라. 라고 하는 거를 다른 강대국들한테 이렇게 평상시에 이해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북쪽의 그 토지나 다른 부동산들의 소유주한테는 실물을 반환하지 말고 현금 보상을 해주는 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유로 되어 있는 그 국유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가 통일을 우리가 제대로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해야지. 이제 뭐 우리가 통일을 했으니까 모든 걸 남쪽 형태로 단일화시켜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잘난 척하고 했다가는 우리는 다 망한다고. 독일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자기 땅이니까 자기 토지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 당연하다 싶어서 맨 처음에 그 토지를 원소유주한테 실물 반환한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소유권이 전부 확실해지니까. 그런데 또 그때 그 사람이 또 생존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의 그 소유주의 사위의 아들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소송이 독일 경우에 한 200만 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게 해결이 끝나기 전에는 그거는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거라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경제가 제대로 이게 뒤틀리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법론 일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모양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거는 우리가 구도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건 현금 보상을 한다. 근데 그 근거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도 옛날에 토지 개혁이 있었거든. 농지 개혁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금 보상을 해줬다고. 지가증권이라고 해서 지가증권 주고 나중에 이제 돈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남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소유주한테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북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걸 실물로 반환해준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형평성에서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승복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 제가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드리는 것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거는 남쪽에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 북쪽에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현금 보상을 해주고 토지는 국유화 형태로 그냥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요건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성장이 11%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만약 우리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남측의 소득 수준이 개인당 소득 수준이 한 27,000달러 정도 된다면, 지금 2만 달러 좀 넘어가는 이런 데인데 27,000달러 정도라고 가상을 하고 시작하면은 통일된 다음에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면 69,000달러가 돼요. 엄청난 거라고. 그러면 지금 미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대략 한 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고. 우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 만일 통일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소득 수준이 한 3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7만 7천 달러가 된다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거든. 근데 이제 그냥 막연히 통일이 부담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해 나가면은 우리는 남쪽이 그렇게 되고 북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굶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런 상황에서, UN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북한의
16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장기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알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거에 남쪽 소득 수준의 절반까지 온다고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거라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은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통일은 좋은 거지. 지금처럼 통일이라고 그러면은 뭐 필요하다 그러는 게 뭐 전체 20대 40%라든지 이런 건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통일에서부터 멀어져 갈 필요가 없고 만일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이 돼서 그동안에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경제적인 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는 모두가 함께 정말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좋다고요. 이게 통일을 하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전부 공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통일에 대해서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뒤로 뺄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합심을 해서 통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돼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북쪽의 정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이상이 좋고 이념이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또 굶어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사람들을 탄압을 해야 되고 그 되겠어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굴 위한 거예요, 그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 지배하는 계층을 위한 것 뿐이지. 만일 2,400여만 중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300만 명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그냥 숫자인가? 사람이 아닌가? 거기는 이미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합심을 해서 통일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좋다고요. 통일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밟아 나가면 되겠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 안 될 그런 이유를 대라고 하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솔길을 따라라도 정말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